여러분 수원시 잘 아시지요? 지금 수원시가 이상한 행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 이상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행보입니다. 수원에 125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요. 그 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226개 지금 대표 시청,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의 대표 시장님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네, 제가 인사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대표님. 네, 오늘 아주 색깔로 확 띄어가지고 뒤에 가을색하고 잘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시장님 그러면 굉장히 생각나는 게 많이 있어요. 임신부들을 우리나라 애를 좀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셨던 거. 임산부 체험. 네, 예. 저는 정말 임팩트 했던데요. 오늘 그런 시장님을 인터뷰를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걸 제가 아주 잘 풀어내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저는 수원시장으로서 3선 3년임 중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거의 매일 여의도에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 지방 포스트, 또 월간 지방자치, 우리 애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더지방 포스트, 또 국민이 해결을 해야 하는 더지방 포스트 여러분들의 관심, 또 여러분들의 필요성 이곳에서 다가지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하면 많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굉장히 좀 염원이 있다라 하지요. 지방 분권. 예. 4월이면 저 국회를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염원을 한국기 이루자라는 그 마음으로 예. 자치분권 내자를 좀 임팩트하게 좀 사행시를 좀 지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금부터 아주 크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회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 나오겠습니다. 이게 라이브입니다. 한번 왜 다시 한번. 운을 띄워달라는 네, 얘기죠? 문을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자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시, 시국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분, 예, 분권을 실현해서 권, 예, 권리가 주인이 그 권리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분권 국가를 꼭 만듭시다. 네.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훨씬 늘려갈 수 있죠. 지금 중앙정부 국회 보면 시민이 통째로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런 권력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권한을 다 갖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 그로 인한 국민적 실망을 덜 수 있으려면 네. 그 권한이 분산돼야 되겠죠. 분권하지 않으면 네. 권력이 모여 있으면 네.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나중에 꼭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음 지금 국회의원의 내년도 선거 말씀하셨죠. 국회의원의 특권을 철저히 뺏어서 엄한 일 못하게, 막말 못하게,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해서 끌어내리죠. 자치단체장도 다 국민소환제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국회의원이면 끝까지 국회의원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죠. 특권 내려놓게 하고요. 국회의원 소환제 해서 국회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 발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국가라는 것은 그것을 국민에게, 주권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국민들이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달라고 한 말씀 하시죠.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또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의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이번 총선 때 반드시 받아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도 좀 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에는 굉장히 또 그런 걸 문제를 삼았었는데 예. 가면 달라진 거예요. 예. 그것도 뭐죠? 이제 그 집단에 속하면 그만큼 특권이 많으니까 안 내려놓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몇몇 사람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이 네. 두 눈 부릅뜨고 반드시 쟁취해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지금 이제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지역의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박탈, 특권 정말 그 내려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 지켜지면 모든 국회의원을 다 소환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법을 꼭 만듭시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손을 꽉 이렇게 하셨거든요. 내려 말. 촛불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로 네. 대통령도 바꿨던 네. 그런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 민주주의 심으로 반드시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 특권 내려놓는 것을 꼭 쟁취해서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 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발전의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예. 해달라는 요구신 거죠. 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실 요즘 계속 뭐 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1인 시위도 막 하셨더라고요. 예. 정부가 지난 해에 지방자치날 때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시켜서 지방자치를 보다 강화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안을 지난 연말 다 만들고 올 연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해서 올 3월 국회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네. 상정시켰잖아요. 네. 정부 입법안으로. 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정부 안에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그때 의제를 축적해 온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을 제안한 거예요. 개정 법률안이 네. 나와 있는데 3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 8개월을 그냥 국회가 일 안 하고 있다가 네. 드디어 이제 11월 중순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을 했어요. 그 상정하기까지도 저는 국회를 수십 번 오고 가면서 온갖 방법으로 그 법안 심사 소위 가서도 또 심사를 안 하고 상정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보면서 네. 그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국회 정문 앞에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들에게 네. 같이 그 저를 이어서 피켓 시위라도 하자. 그걸 갖고 SNS를 통해서 서로 네. 확산시키자. 이런데 지금 뭐 몇몇 자치단체장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분권으로 단식을 한번 저도 단식과 삭발도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네. 하도 엉뚱한 일로 뜬금없이 삭발하고 뜬금없이 단식하는 거 보고 네. 저도 그 뜬금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꼭 필요한 일에는 단식도 삭발도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됐네요. 어느 분이 그랬죠. 네. 삭발, 네. 단식, 네. 그다음에 사퇴라는 게 있대요. 네. 이제 남은 게 사퇴한가 싶은데 그분은 사퇴할 일도 별로 없는데 아마 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모양인데 네. 아마 대표를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 네. 뭐 단식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지금 일하고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참 그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작년 10월부터 계속 재정 분권 추진 방안 발표가 1년이 지났어도 좀 재정 분권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 또 재정분권 이것을 위해서 네. 지금 이제 8대2 아무리 많이 잡아도 73대 이를테면 27 이런 수준으로라도 일단은 가기 위해서 8대2의 구조를 그렇게 바꾸는
재정분권을 하겠다고 했고 그 1단계로 지방소비세 10%를 인상을 올해 내년 통해서 해서 8조 5천억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것이 발표됐고 그것은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8조 5천억이 순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균특회계 이런 또 상생발전기금 또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교부세 또 감액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제 순중은 8조 5천억이 아니라 3조 좀 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명목으로 8조라는 돈이 이제 교육청으로 일부 가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간 거를 보면 광역지자체로 5조 2천억, 기초지자체로 2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광역으로 갔죠. 그럼 광역은 17개로 나눠지면 보통 그 한 많은 데는 한 5, 6천억, 적은 데는 한 3천억 안팎으로 갔을 겁니다. 기초지자체는 226개인데 2조 7천억이라는 건 평균 잡아서 100억 안팎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광역은 몇 천억이 간 돈이 기초지자체를 돕는 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광역이 또 다른 보조 사업을 결정해서 기초지자체가 그 돈을 또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지자체는 매칭펀드 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광역은 뭐 재정자립도가 한 50% 된다 그러면 기초지자체는 지금 30%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좀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도록 하는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 지금은 권한을 그나마 재정도 중앙정부가 광역을 더 주고 기초는 쥐꼬리만큼 주니까 더 예속되게 전에는 이제 중앙정부로 예속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와 광역에 더 예속이 중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알고 대통령의 뜻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면 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을 지금 또 이제 그 TF를 만들어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했어요. 근데 기재부는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할 마음이 없는지 없겠죠. 영 다른 얘기로 나가고 있어서 이 협의회 내 복지 대사업 특별위원회 이게 뭐죠? 예. 지금 이제 복지 사업이 상당히 이제 확대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선진 복지 국가로 가려면 복지와 관련된 여러 영역과 사업은 더 네. 확대돼야 돼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형편하에서 일부 지자체가 예산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지자체만 해당되는 그 일종의 현금성 복지에 대한 사업들을 더 하면 그렇지 못한 형편의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낭패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를 쫓아보면 그 재정 투자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또 한편 중앙정부나 광역이 이런 또 새로운 복지 사업을 할 때 꼭 거기다가 그 복지 사업에 돈을 전달하는 기초지자체의 돈을 덧붙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우리 아동수당 같으면 그 80%는 중앙정부가 되고 20%는 지방정부 대라고 하는 거고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된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70%를 중앙정부가 되고 30%를 지방정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그나마 자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돈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식이죠. 그렇죠. 그 결정 구조에 우리는 한 번도 끼워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사회보장성 급여체계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에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 정리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비협조적인 데는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그 우리가 앞으로 보다 다 구속력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질서 있는 시도는 아주 좋은데. 예, 질서 있는 복지, 또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정책들 우리가 한번 좀 기초지자체가 모여서 손 좀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 호응을 얻어가지고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지금 202개, 990%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원을 워낙에 잘 다지기를 해놓으셨으니까 사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데도 또 좀 다지기가 좀 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좀 역점 두고 있는 것들이 공고 말고 2020년에 지금 저는 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특별위원회도 중요한데 혹시 뭐 다른 사업도 예, 있습니까? 일단 지금 지금 우리 사회를 복지 사회로 다시 확대도 하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복지 대타협 특별위원회 이 사업도 중요하고요. 또 원래 지금 이제 정부 입법안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이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들을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들도 있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자치경찰제가 있습니다. 이제 광역 위주로 하겠다는 걸 어떻게든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경찰청의 또 다른 외형의 변화지 실제적으로 생활 경찰 자치경찰의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로 가기 위한 이 일에도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게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 되면 지정된 20년 된 공원들은 공공기관이 매수를 다 하지 않았으면 민간이 더 이상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게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게 됨으로써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원으로 지정됐던 것들이 도심의 허파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다 개발되면 이제 굉장히 도시가 삭막해지고 이제 빡빡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그 돈을 다 한꺼번에 줘서 살 수 없었던 지방 형편을 감안해서 일몰제의 시한을 좀 더 늦추자 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 협의와 국회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226개 시군구의 마청 제가 이럴 때 말을 좀 예, 어렵습니다. 예. 네, 형님. 제가 하나 요청을 예. 하겠습니다. 나에게 수원이란 예, 네. 저는 써보시죠. 예. 지금 어떤 게 올라왔냐면 수원시장이 수원의 맛집 추천 부탁돼. 이건 시장님과 수원에 있는 모든 집이 맛집이죠. 제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수원은 맛집 추천. 극한 직업에 나온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메뉴가 있어요. 아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영화 속의 메뉴예요. 네. 또 뭐 수원의 관광지는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잘 아시는 수원 화성이라는 건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네.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네. 한번 들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저는 수원에서 나고 자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원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연인이라는데 실제로는 숙명적 연인 같은 태생적 원천적 조건을 네. 수원이라는 것을 жил머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예. 수원 시민들에게 예. 뭐 연말 우리 이제 연말 프로젝트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뭐 감사의 말씀이든 아쉬운 말씀이든 또 못 만나서 미안하다는 좀 말씀 있으실 거예요. 한 말씀 짧게 좀 하세요. 예. 우리 시가 인구 125만으로 정말 많은 인구 주민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제가 모든 시민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시에 건의해 주시면 최대한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우리 수원을 만들고자 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이해관계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가치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가 더 길게 보는 정책들 이런 것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수원 시민으로서 수원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고 하는 제 슬로건인데 그런 우리 도시의 시민이 됐으면 좋겠고 올 연말도 그래서 그런 시민이라면 보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서 조금 더 외롭거나 어려운 이런 분들께 같이 정을 나눠주고 온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한데요. 예. 시민들에게 바라는 게 많이 있나요? 뭐 많이 있겠죠. 뭐 당장 그 겪게 되는 어떠한 곳에 불합리나 미흡한 점이나 또 민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그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아니면 그 시의원이라든지 또 그 단체 같은 걸 통해서 제안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것이 일상적으로 늘 제한되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되고 처리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피드백되는 것들이 그게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죠.